네, 저희는 이제 곧 개장하게 될 증시 전략 짜봐야겠죠.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우선 어제 시장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어제 본토하고 홍콩하고 약간 다르게 움직였죠. 본토 같은 경우에는 강세로 출발해가지고 장 내내 이제 상승세를 유지했고요. 본토 전반주 상승 종목이 이제 하락 종목을 압도하면서 거의 3,400 이상 종목이 상승을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상해 종합 지수, 그다음에 기술주가 모여 있는 심천, 그다음에 창업한 지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시장에 호재 뉴스가 몇 개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금융이나 증권 섹터 관련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우선 중국 증권업 협회에서 뭐 증권업 4대 임무를 발표하면서 실물 경제 지원이라든가 가계 자산 배분 최적화, 그다음에 규제 측면에서 차별화 감독 강화. 그러니까 조금은 뭐 우량 기관에 대한 자본 레버리지 완화 이런 식으로 해서 증권업이 조금 유리하게 규제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중국 증권주들이 많이 올랐고 홍콩 쪽의 화태증권이든 아니면 홍콩에 상장된 증권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보험사 관리하는 기관에서도 뭘 내놨냐면 CSI 300하고 스타 50 지수 같은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 위험 계수를 낮췄거든요. 위험 계수를 낮췄다는 얘기는 음. 보험사에서 그거를 더 많이 편입할 수 있는 게 되죠. 그래서 뭐 수출 신용 보험 관련해 가지고 위험 계수를 낮췄고, 그래서 이제 추산에 따르면 이제 CSI 300 관련 조정만으로도 거의 1,000억 위상, 2억 위안 이상이 이제 시장에 유입될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 쪽에 이제 그 중장기 자금으로 해서 들어오는 자금이 굉장히 크거든요. 유동성 공급하는 주체 중에 하나였기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일장 흐름 살펴봤는데 상무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또 금융, 증권 섹터의 이슈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또 어제는 AI 섹터가 시장을 이끌었다고요? 그래서 주말 동안 이제 금융 업종에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규제 가이드라인이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사실 금융이나 뭐 보험 쪽이나 이쪽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결국 투자자들이 주목하게 된 섹터는 역시 AI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관심을 다시 사로잡은 그 일부 섹터가 CPO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CPO 섹터가 9.3% 상승을 하고, 그리고 OCS 쪽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 가지고 하드웨어 종목들이 시장 전체를 굉장히 크게 앞질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기술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오후에 발표된 정치국 회의에서 서프라이즈가 없었던 탓에 약간 초기 상승분을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정치국 회의가 끝났으니까 이제 중앙경제공작 회의가 곧 열리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정치국 회의에서 이제 서프라이즈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신호는 뭐냐면 2026년에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걸 재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강조한 섹터가 있는데, 물론 저희가 이 섹터 관련해서 향후 움직일 것이다라는 다시 뭐 서프라이즈 없이 강조한 섹터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내수 확대, 소비 관련주들이 이제 수혜를 받겠죠. 그다음에 혁신 주도 성장, 여기에는 테크부터 시작해서 AI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 목표에 따라서 녹색 전환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섹터랑 연관될 수 있는 주요 강조한 점은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자, 반면 홍콩 증시는 좀 지켜보는 그런 분위기가 짙었던 것 같은데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죠. 여기에 저희가 앞서 특징주로 판마트도 봤는데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더라고요. 그래서 홍콩 증시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일반적으로 항생 지수가 300포인트 하락하면서 최근에 올랐던 상승폭을 반납했는데, 우선 비소재 종목들이 하락을 주도했고요. 그다음에 신경제 테마로 대변되는 종목이죠. 아까 말씀 주셨던 판마트. 우선 IP, 그러니까 그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모멘텀 약화 우려하고, 그다음에 판매가 감소되는 거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판마트에 이제 요번에 또 나온 좀 그 해프닝 같은 소식은 뭐냐면, 스트리밍 서비스로 블라인드 박스에서 뭐 새로운 광고가 이제 레드 시리즈가 출시되는데, 여기에 장난감이 다른 장난감이 포함된 사실이 라이브 스트림하는 과정에 발견되면서 이제 품질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불안이 제기되면서 어떻게 보면 가격 하락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그 사건은 이제 회사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제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AI 칩 쿤룬신 상장 가능성이
검토한다고 이제 발표하면서 3.5% 상승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AI 칩이라든가 아니면 SMIC, 화홍 반도체 칩 관련 상승을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항생 지수는 하락했지만 이제 테크 관련 지수, 이제 항생 테크 지수는 약간 약간 상승해서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쿤룬신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짚어주신 만큼 저희가 바이두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개장,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아무래도 그 정부 발표 관련해서는 정치국 회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은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시장 약간 조용히 출발 예상되는데 투자자들은 요번에 이제 주중에 열릴 거거든요. 이번 주말에. 그래서 열릴 거로 보이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어떤 기대감, 뭐 정책 발표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큰 움직임을 자제할 것으로 보이고요. 업종부 관련해서는 이제 내년에 구글이 내년에 메타의 기존 모델과 경쟁하기 위해서 두 가지 카테고리의 AI 기반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AI 글래스 관련해서 그쪽에 서플라이하고 있는 그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업체 강세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CSSC 그리고 코스코가 쪽에서 가장 큰 조선업체인데요. 상해에서 이제 500억 위안 규모의 87척 신조선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체가 지금까지 한 수주 중에서 가장 큰 수주 금액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조선업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은 약간 하락받을 압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판매가 이제 이 두 달 연속 감소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구한신, 그 보상 판매 같은 그 금액이 이제 완료가 되면서 이제 자동차 관련한 소비가 줄어들고 있긴 한데, 물론 전기차 관련해서는 오르긴 했지만 우리가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감소해서 이쪽도 연말 지금 가장 바쁜 시기거든요. 왜냐면 자동차를 바꾸는 시기라고 봤을 때. 근데 가격이 하락한 거를 봐서는 전반적으로 자동차 섹터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시점, 그리고 조선 섹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기대감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증시 전략의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